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 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 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 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에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적 천수를 엔터하세요.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아마존에서는 SILJEON을 엔터하시면 실전적 천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 468회 을해의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을해의 특성을 깊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실전적 천수 영상에서는 쉬운 것부터 알아보시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주가 명리가 어려운 것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출발할 때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학원에 가서 혹은 가르쳐주는 분들에게 한 달에 40~50만 원씩 내면서 배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은 쭉 이야기하면서 뭐 몇 가지 더 붙여놓고는 그냥 넘어간다. 일주론에서 출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천간의 원리, 지지의 원리, 명리학의 출발 같은 것을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힘들어서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일주를 먼저 하면서 중간중간 이론을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특히 이번 2기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라미식으로 분할해서 잘라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301회부터 보신 분은 약 1년이 지나면 완전한 선수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아주 어려운 이론도 소개를 하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이론은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격 중에서 임기용백격, 정난사착격, 도축농막격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면 허황한 것이 되는 것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공협격 같은 경우는 공협격이나 임기용백격이나 없는 것을 충과 충이 되는 대칭되는 오행을 불러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충이라고 가상에서 가상현실을 증강시키는 것처럼 불러와서 충을 시켜서 거기 불러온 오행 안에 들어있는 지지의 오행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관이나 재성으로 활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내중에 저 후반부에 가면 한 6개월쯤 배우시거나 하면 조금씩 소개를 하고는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엉뚱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쉽다고 만만히 보지 마라.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의 특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깊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을에는 역마라고 그랬습니다. 을목도 역마요, 해수도 역마요, 인신사해라. 다시 말해서 천간도 역마요, 지지도 역마니 직주 이동이 심하고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일입니다만은
올해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겠지만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입니다. 관성이 공망입니다. 관성이란 건 직업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물론 남편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남자든 여자든 직업은 요사이는 직업이 제일 우선입니다. 결혼은 안 할 수도 있고 자식은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직업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그런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른 관성공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적으로 해서 크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힘들지만 월급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월급 생활에 충실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개인적으로 나가서 사업하고 싶다면 사자 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급이 높은 사자가 없으면 공인중개사라도, 그것이 또 없으면 요양보호사라도 사자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는 직조의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같이 동업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가서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절대 동업하면 안 된다. 동업하면 필패다. 동업하면 남의 도움을 받을 것 같지만 내가 남한테 도움을 줘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나는 도움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올해는 사궁입니다. 사궁이라 근본적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주 이동은 심하고 해외에 나가 일하기도 하지만 내 자리에서 딱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라도 올해니까 역마가 심하긴 하겠지만 딱 앉아서 지키니까 조종사로 딱 앉아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튜어드처럼 왔다 갔다 물건 팔고 서비스하고 몸을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공인이 을해입니다. 해외에 많이 가거나 안 그러면 직장에 변동이 있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사주를 이해할 때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력이 없다면 사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뭐 어디 동양철학과를 나왔는지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통변을 잘 못합니다. 나이 30도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인생살이를 지가 안다고 책에 있는 것 이외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컨설팅을 원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명리를 배우시는 분도 45세, 50세에 넘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몇 년을 배우시면 남에게 내가 절절히 느낀 컨설팅을 인생사를 가지고 컨설팅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성과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번 헤어지면 만나지 않습니다. 잘 안 부러집니다. 잘 절연 안 합니다. 그러나 절연을 하면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의뢰인 사람은 너무 감정을 건드리거나 심하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용해 먹고 싶어도, 죄송합니다, 이용이라는 말을 써서, 활용해 먹고 싶어도 의뢰인 사람은 내가 손해라고 해서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통 의뢰는 휘어지긴 하지만 잘 꺾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한번 상처를 받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을해입니다. 바다 건너 저기 남미로 가버린다는 의미도 됩니다. 을해는 때에 따라서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굴한 행동을 합니다. 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을해 일주를 기준으로
옆에 사화가 있는 경우, 혹은 행운에서 사화가 오는 경우, 행운에서 오면 그해 세운으로 만약에 2021년에 내년에 사화가 오면 그대로 사회충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 경우는 해수가 일지에 있고 사화가 월지에 있을 때는 부부간이라면 이혼하는 경우도 70% 80% 납니다. 이때 싸우면. 그러나 사해충이 이렇게 사주 안에 있을 경우에는 해를 건드리는 다른 충하거나 극하는 충격을 주는 이들이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해충이 있는 경우도 그 이외에 그 다른 어떤 충격을 주는 오행이 와서 해를 건드리면 사해충이 발현되고, 만약에 을해 하나뿐이라면 사화가 행운으로 와서 해를 치면 사해충이 발현됩니다. 사해충은 월지, 지금은 사가 월지에 있고 해는 일지에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극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해충이 오는 해에는 조심하시고 좀 참는 방법뿐입니다. 을해 일주 옆에 월간의 병화가 있을 경우, 요건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적인 을목이 병화하면 목생화가 되고, 다시 해수는 을목에게 수생목해서 수생목 목생화가 되어서 비교적 잘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이 나를 생하고 내가 식을 생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 을과 병의 관계는 을목이 목생화라고 하지만 사실적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거는 명리학에서 나오는 수생목의 이론이고, 세상의 이치로 보면 병은 태양입니다. 태양이라고 딱 가정을 하면 을목을 키워주고 빛을 주어서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병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을을 생해주는 것을 바로 반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을 옆에 병이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이 세 오행 30분이지만 수생목 목생화가 되니 잘 돌아갈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이런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쉬운 거라고 해서 이것이 모여서 나중에 복잡한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잡한 기본적인 이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특별격, 외격입니다. 외격 중에는 거기서 또 변이격이라 해서 더 벗어나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없는 오행을 가상으로, 가상현실에서 불러와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전적 전수서는 가상현실에서 불러오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 실전적 순수만 잘 이해를 하면 가상현실에서 불러오는 것은 그래서 불러오는구나 이론을 금방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해 옆에 진토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해수 옆에는 무갑인이라는 지장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사실은 을해가 되면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지장간 안에 간목이 있어서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통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가 을목을 생조해 주는 거니까 건이 통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 안에 있는 무토에서 일지인 해수를 보면, 좌법으로 보면 12운성으로 절이 됩니다. 절. 무토는 을목에 대해서는 재성입니다. 재성이 해수인 인성을 보게 됩니다. 재성이 인성을 보게 됩니다. 재성은 아내이기도 하고, 이거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남자의 명식이라고 보겠습니다. 보면 재성은 남자에게는 내 처입니다. 그런데 해수는 인성이니 내 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옆에 지인까지 있어서 진해 원진이 되면 서로 잔소리를 하면서 말이 많습니다. 폭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하고 잔소리하고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을해가 이렇게 있고 지인이 옆에 없는데 행운으로 오는 경우 10년 대운으로 오면 대운에서 동안 잔소리 많고 싸울 것이고 1년 동안 만약에 세운으로 오면 지인이 세운으로 오면 1년 동안 잔소리가 많고 싸울 것입니다. 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을해 옆에 진토가 있는 경우 혹은 행운으로 오는 경우 이것은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12운성을 보는 방법 봤죠? 진의 원진 봤죠? 진의 원진의 특성 봤죠? 대운으로 오는 경우에 진의 원진, 세운으로 오는 경우에 진의 원진 몇 가지를 배우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제대로 아시면 사주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을해에다가 진토가 있는 경우 혹은 행운으로 오는 경우 대운에서 10년에서 만약에 대운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진이 대운을 해서 오는 경우 10년 동안 잔소리도 많고 어머니하고 내 며느리가 싸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사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 옆에 진토가 붙어 있던 행운으로 오던 해수를 건드리고 충극을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이 올 때 진의 원진이 발동한다. 똑바로 이것만 아시면 사주 볼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을해는 남과의 인연이 비교적 오래 갑니다. 호수물을 먹고 자란 풀이라 그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호수가 마르지 않으면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래 갑니다. 그러나 같은 인성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은 정인입니다만 인성이라고 하더 해수는 정인인데 정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정화는 일간이요 묘는 인성입니다만 묘의 입장에서 보면 정은 식상이 됩니다. 일간의 기준으로만 늘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을해를 볼 때는 을의 일간의 기준으로 해서 인성이요 이렇게 보지만 인성의 해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물을 줘서 키운 내 자식이고 식상이죠. 이것도 식상입니다. 그러나 내 물을 먹고 자란 을해는 오래 가지만 정묘 같은 경우는 불이 한번 나서 호로록 타버리고 나면 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연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볼 일 다 보고 내가 할 일 다 했으면 바로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정묘이지만 을해는 인연이 오래 간다.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키포인트를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원래 옆에 진토가 있는 경우 혹은 행운으로 오는 경우 이 정도만 아셔도 사주를 공부를 깊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꼼꼼하게 깊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